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는데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도와 성장해 보자고 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노린다는 말이었나 봅니다. 지금 반지 사러 왔어. 내일 쐐기를 박을 테니까 회사 뺏을 준비나 잘해. 왜 이상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 건지. 남자친구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상대로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을 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속아줬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웃으면서 보는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 믿었겠지만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다 가질 뻔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후 남자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집안에도 인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4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는 자기 관리 하나는 철저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고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 다니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작년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가 미룬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동생이 여자친구가 임신하는 바람에 저희가 양보하기로 했죠. 남자친구 집에서는 한 해에 두 형제를 결혼시키기는 좀 그렇고 하객들께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여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주영아, 정말 고맙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너무 죄송해서 안사돈께 전화도 드렸어. 들었어요. 두 분 통화하셨다고. 내년엔 정말 제대로 갖춰서 그렇게 쉬고 올리자. 알았지?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처음에는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암튼 남친의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난 뒤 저희는 다시 결혼 날짜를 잡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집도 계약했고 식장도 잡아둔 상태였죠. 그러니 제 주변의 오래된 지인들은 제가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남자친구 집안 행사에도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부르시다가 이제 며느리라고 부르며 주변에 저를 인사시킬 때도 우리 집 며느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뒤면 당연히 그 집 며느리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영아! 어머,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회사는? 외근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그냥 들어가지 왔다 갔다 귀찮게. 이거 주려고 왔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사실 비싼 선물은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바란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다 주거나 멀미하면 급하게 약국부터 들리고 감기라도 걸리면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며 유자청을 가지고 문 앞에 놓고 가는 등 세세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날도 오전에 잠깐 통화했을 때 제 목소리가 너무 피곤한 것 같다며 좀 쉬라는 말을 했었는데 잠깐 들렀다고 와서는 피로회복제를 주고 갔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혼자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연애하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직원 수도 늘리고 사무실 규모도 키우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중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종종 제 사무실로 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야근하는 날도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희 회사 여직원인 박 대리와 좀 친해졌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와 어떤 사이인지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었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이렇게나 친해졌나 싶을 정도로 가까워 보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배웅해주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대리 책상을 봤는데 남친이 저한테 주고 간 똑같은 피로회복제가 보였습니다. 이거 박대리가 직접 산 거야? 물어보니 제 남자친구가 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까지 매번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초콜릿도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대표님은 더 좋은 거 받으셨죠? 어? 그래, 맛있게 먹어.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 남자친구가 처음 왔을 때 빈손으로 오긴 좀 그렇다며 음료수를 박스로 사와서 전 직원에게 돌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차라리 그랬더라면 제가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 직원에게만 그것도 초콜릿까지 따로 챙겨서 주고 갔다고 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박 대리와 제 남친이 통화하는 모습도 봤는데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 평소보다 늦게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다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회사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통화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박 대리가 들어와서는 대표님, 남자친구분 전화 와 있는데 지금 연결할까요? 그래, 연결해줘. 그래서 받았는데 여보세요? 자기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핸드폰 집에 두고 갔다며? 맞아. 출발한 지 좀 돼서 그냥 나왔어. 그런데 혹시 여태 우리 박 대리하고 통화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핸드폰 두고 나갔다고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회사로 전화했는데 아직 출근 전이라고 해서 끊을까 했다가 곧 나오실 때 됐어요 하는데 다시 걸기도 그렇고 해서 통화하면서 기다렸지. 우리 박 대리랑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 내가 자기 회사 직원들 얼굴 본 지 지금 몇 년인데 그 정도 통화도 못해? 아니, 유독 우리 박혜영 대리랑 친한 것 같아서 그렇지. 그야 자기랑 일한 지 가장 오래된 직원이기도 하고 내가 잘해주면 회사 일도 자기한테도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경 쓴 거지. 설마 자기 지금 혹시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별걸 다 신경 쓴다. 그냥 자기 회사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사실 박 대리라는 그 여직원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회사 사정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직원이기도 했고요. 외근을 나가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도 그 직원에게 말하면 알아서 척척 준비해 줄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제가 그 직원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남자친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더 잘 챙겨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직원이 늘 회사의 진심이라 고마워서 곧 과장으로 승진시켜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암튼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해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대리가 몸이 안 좋다며 회사에 나오지 못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난 뒤 한 직원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며 따로 나가자고 하길래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서 그 직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야? 네,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말해줘서 고마워. 다음 날이 주말이었지만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설립 후 초기에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회사에 나와 일하곤 했는데 자리 잡고 난 뒤에는 저도 주말에는 확실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직원을 통해 들은 얘기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수선을 맡긴 옷도 찾으러 가야 해서 겸사겸사 나왔다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자기야.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 전화했어. 어쩌지?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왜? 어디 아파? 요 며칠 야근했잖아. 아, 그랬지.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약은 먹었고? 먹었지. 역시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자기뿐이다. 오늘만 푹 쉬면 금방 나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서 저는 수선 맡긴 옷을 찾고 집에 가려고 회사에서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도 세탁소가 많긴 했지만 회사에서 백화점이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워서 종종 맡겼거든요. 암튼 이날 아무 생각 없이 수선하는 곳으로 가서 옷을 찾았고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아파서 집이라고 했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만났는데 제가 사람을 착각하겠어요?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일단 뒤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을 지나 드디어 남자친구와 가까워지자 바로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바로 뒤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끝나면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싶었던 저는 조금 물러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내용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회사 얘기를 했거든요. 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싶었던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통화 내용을 듣다가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그 회사 크지도 않은데 그 정도란 말이야? 이야, 대박이네. 나? 나 지금 반지 사러 왔어.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가 멈춰서서 통화를 하고 있는 곳은 한 주얼리 매장 앞이었습니다. 아이고, 박대리, 혜영아, 걱정을 말어. 자기한테는 내가 나중에 더 알 크고 좋은 반지 해줄 거야. 아이, 그렇다니까. 암튼 내일 내가 쐐기를 박을 테니까 자기는 회사 뺏을 준비나 잘 하라고. 차질 없게. 알았지? 이날 남자친구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던 저는 벽 기둥을 겨우 잡고 버티다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심장이 마구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설마 했다가 이제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배신감도 컸고요. 일하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회사 일은 물론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에도 저는 서로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직원과 남자친구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저는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통화하느라 정말 바빴죠. 그렇게 통화하다 보니 금방 저녁이 되었는데요. 이날 늦은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집이지. 오늘 아무 데도 안 나갔어? 응, 집에 있었어. 몸은 좀 어때? 약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고 좋네. 이제 괜찮아? 그래? 그런데 자기야. 왜? 내일 시간 좀 내줄래? 내일 왜? 오늘 내가 아파서 자기 얼굴 못 봤잖아. 우리 주말에는 항상 만났는데 미안해서 그러지. 내일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내일 남자친구가 뭘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들었겠다. 반지도 샀겠다. 당연히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싶었죠. 결혼 날짜를 미루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따로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남자가 해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포즈 없이 결혼하는 커플도 많아서 저 역시 따로 바란 적은 없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정말 저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포즈였다면 참 감동이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걸 알아서인지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프로포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사귀기로 하고 데이트를 했던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 맞춰 나갔습니다. 이날 남자친구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왔어? 여기 앉아.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저녁 시간에 여긴 항상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게. 이상하네. 남자친구는 돈을 좀 쓴 모양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은 테이블 주변으로는 손님들이 없었어요. 물론 식당 전체를 대관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을 테니 일부 자리만 예약한 걸로 보였습니다. 암튼 남자친구가 뭘 할지 저는 이미 다 알고 나왔지만 아주 뻔뻔하게 모른 척을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주문했는데 괜찮지? 그럼 괜찮지. 여기 오면 자기가 꼭 먹는 스테이크로 주문했어. 잘했네.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야?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온 것 같고 말도 없이 여기 예약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인데. 무슨 날이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맨날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게. 돈이야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벌지만 나도 이제 승진도 할 거고 지금보다 연봉도 높아질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돈이 중요한가? 물론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닭살 돋는 멘투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자친구였는데 이날 억지로 웃었더니 입 주변 근육에 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난 정말 행복하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남자친구 앞에서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했지만 잠시 뒤 남자친구가 자켓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딱 봐도 반지 케이스였어요. 저는 세상 순수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 자기야, 그게 뭐야? 놀랐지? 실은 어제 백화점에 가서 반지 샀어. 자기 주려고. 정말? 난 아무것도 못 준비했는데. 내가 뭐 바라고 준비했나? 자기야, 잘난 거 하나 없는 나랑 만나줘서 고마워. 무슨 말이 그래? 진심이야. 내가 어디 가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만나는 동안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있었다고. 나랑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자. 어? 알았어. 고마워. 이날 남자친구가 준 반지는 제 손가락에 꼭 맞았는데요. 정말 씁쓸하더군요. 남친은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저를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면 알겠죠. 진짜 바보가 누군지.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날 좀 연기를 했습니다. 배가 좀 아프다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둘 다 기종이 같았고 케이스도 커플로 맞춰서 똑같았으니 충분히 헷갈릴만 했습니다. 배야. 아이스크림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어쩐지 너무 빨리 먹더라.
배 많이 아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알았어, 얼른 다녀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래서 화장실로 간 저는 빈칸으로 들어가 빠르게 남친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만나는 내내 서로의 핸드폰을 볼 기회가 참 많았어요. 잠금도 해놓지 않았고 남친 역시 아무 때나 제 핸드폰을 들여다볼 정도로 서로를 믿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앞에 상대의 핸드폰이 있어도 굳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저는 어떻게든 남친의 핸드폰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방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 남친 핸드폰이 울렸고 이제야 없어진 걸 알았나 보다 싶었어요. 여보세요? 뭐야, 자기야? 어, 내 핸드폰인 줄 알고 들고 왔네. 그것도 모르고 한참 찾다가 여기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전화한 거야. 배는? 괜찮아. 이제 막 나가려고 했어. 금방 갈게. 화장실에서 나가자 남자친구는 제 걱정보다는 핸드폰부터 살폈습니다. 당연했죠. 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참 많았으니까요. 짧은 시간에 남친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박대리와의 통 내용만을 확인했고 혹시나 갤러리에 사진은 없는지 보다가 둘이 찍은 사진이 있길래 그것도 따로 찍어뒀습니다. 저기, 그런데 내 폰 보고 그런 건 아니지? 배 아픈데 언제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리고 자기 핸드폰인 줄도 모르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꺼내보지도 못했어. 자기 전화해서 받았을 때 알았고. 그런데 뭐 중요한 거라도 있어? 뭐? 아니. 아깝네. 뭐가 있나 볼걸. 뭐 지금이라도 볼래? 볼 건 없지만. 됐어. 그런데 배는 좀 괜찮아? 한결 낫네.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그만 갈까? 그러자. 식사도 하고 프로포즈도 받고 남친 핸드폰도 뒤져봤으니 저나 남자친구나 이날 할 일은 다 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남자친구도 바빴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저희는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 빨리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박 대리는 오늘 거래처에 좀 다녀올래? 네? 제가요? 그건 미주 씨가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박 대리가 다녀와. 오늘 미주 씨한테는 내가 시킬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중요한 계약건 말고는 박 대리가 외근 나갈 일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원이 해야 할 일을 본인에게 시켰다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제 말에 토 안 달고 내하고 다녀왔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를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니 이제는 제가 쉽게 보였겠죠. 사무실에 남아 서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자꾸만 밖으로 돌리니 본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박 대리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에게 분담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일 끝났어? 네, 이제 회사로 들어갈게요. 아니야, 바로 퇴근해. 네? 아니, 그래도 들어가서 제가 할 일도 있고 거래처 도느라 피곤했을 텐데 집에 가서 바로 쉬어. 그리고 남은 일은 알아서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들어오겠다는 걸 됐다고 하고는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박 대리 컴퓨터를 뒤져서 증거 자료를 다 찾아내고 특히 회사 전화는 거래처와 통화가 대부분이라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서 박 대리 자리의 전화에 녹음된 파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별일 없을 때는 굳이 볼 이유가 없어서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원을 통해 들은 얘기가 있어서 틈만 남은 CCTV 영상도 찾아보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회사에 나와 일을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매번 핑계를 대며 바쁘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미안,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왜? 밥은 먹고 일해? 주말인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오랜만에 점심 먹자. 자기 좋아하는 초밥 어때? 글쎄, 좀 바빠서 말이야. 그럼 내가 초밥 사서 갈까? 남자친구가 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가서 얼른 밥만 먹고 들어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남친이 저를 불러내서 회사가 비었을 때 박대리가 들어가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다 알면서도 속아줬습니다. 저도 이 정도 대비는 미리 해놨거든요. 남자친구는 이날 저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요. 나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벌써? 밥만 먹고 가냐, 서운하게. 미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영화 볼 시간도 없어? 오늘 자기가 전에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영화 개봉하는 날인데 보고 들어가라, 어? 안 된다니까. 다음에 보자.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안 돼. 얼른 일어나.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옆에서 따라오다가 갑자기 떨어져서는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뻔했죠. 제가 곧 회사로 들어가니 박대리한테 얼른 나으라고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알면서 속아줬습니다. 겨우 남자친구를 보내고 회사로 들어오니 여기저기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 책상에 반듯하게 놓고 왔던 파일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박대리 책상에 있던 서류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 역시였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아주 귀신같이 박대리가 들어왔고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제 자리로 가서 이것저것 또 뭔가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러다 전화 한 통을 받고 부랴부랴 나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난 뒤에는 CCTV까지 삭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제가 수시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아직까지는 마음 편하게 서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와 박대리는 주말에 제가 없는 틈을 타서 회사에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그들이 좀 더 과감하게 제 금고에 손을 댈 것 같아서 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일부러 도장 얘기를 흘렸습니다. 오늘 회사 나간다더니 왜 집이야? 급한 건 다 끝내서 오늘 좀 쉬려고. 아, 그래?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빴어? 그냥 이것저것 회사 일이지 뭐. 참, 회사 인감도장 새로 바꿨어. 도장이라니? 회사 인감 말이야. 진짜 회사 일은 뭐 하나 바꾸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인감도장 하나 바꾸는 것도 신청 서류가 뭐 그렇게 많은지. 도장을 변경했다고? 왜? 왜기는 그거야 대표 마음이지. 그런데 뭘 그렇게 놀래? 내가?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오늘 뭐해? 글쎄. 별일 없으면 만날래? 평소 같으면 좋다고 만나자고 했을 사람인데 이날은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맞다. 오늘 약속 하나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약속? 미안해. 나 얼른 준비해서 나가야겠다. 자기는 집에서 쉴 거야? 한동안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전화 끊고 한숨 잘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볼일 맞추면 전화할게. 그래. 전화를 끊은 저는 여유롭게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이 도착하고 난 뒤였습니다. 회사에 도착 후 제가 마주한 사람은 바로 박 대리였는데요. 대표님! 꼬리가 길면 밟힐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 금고에 손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그리고 잠시 뒤 남자친구도 회사로 왔습니다. 제가 회사로 가는 길에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 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착해서 사무실에 경찰이 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남자친구도 크게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주영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박혜영 대리 알지? 이 친구가 사고를 좀 쳐서 내가 경찰을 불렀거든. 뭐? 박 대리가 사장실에 있는 제 금고에 손대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비밀번호를 변경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 손을 댄 거였죠. 남자친구에게 회사 인감도장을 변경했다고 말했으니 둘은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 대리는 서류를 다시 도장을 찍어야 해서 남친과 통화 후 금고 안에 도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그걸 찾으러 회사에 와서는 금고를 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사장실에 있던 금고는 도난 감지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홈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경찰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날 남자친구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자기야, 많이 놀랐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랑 박혜영 대리가 서로 눈이 맞았을 줄은 누가 알았어? 뭐? 뭔 소리야 그게? 너 아니면 박 대리가 오늘 회사에 몰래 나와서 회사 도장 훔치려고 내 금고에 손을 댔겠어? 안 그래 박 대리?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난 자기가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인데 갑자기 박 대리랑 무슨 사이냐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오해한 거야 그럼? 그래. 하긴 자기가 평소에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박 대리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못생겼다고 했었지 아마? 어? 내가?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어디 그뿐이야? 나이도 어린데 피부도 안 좋고 기미도 잔뜩해 키도 작고 저런 여자는 그냥 일이나 하면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그래놓고 성격도 두세서 괜히 사람 잘못 소개시켰다가 욕만 먹는다고 했으면서 그러자 경찰 손에 붙잡혀 있던 박 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한사준! 너 진짜야? 기억 안 나? 네가 시켰잖아! 무슨 소리예요, 박 대리님? 네가 회사 도장 변경됐다고 새로 판 거 금고에 있을 거라고 그거 꺼내오라고 네가 시켰잖아! 저 자식도 공범이에요. 저 자식도 잡으라고요. 아, 그 도장 찾으려고 간도 크게 내 금고에 손댄 거였어요. 도장이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저는 주머니에서 새로 판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여기 있는데 괜한 짓을 했네. 도장을 본 두 사람은 아무 말 못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박 대리와 아무 상관없다며 발뺌을 했고 박 대리는 알아서 술술 불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면서 말이죠. 그 말에 남자친구는 상당히 억울해했는데요. 아니 지금 아무 죄 없는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나 본데. 야! 시끄럽고 이 사진 한 장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제가 꺼낸 사진은 남자친구 핸드폰 갤러리에서 본 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네 둘이 얼굴 맞대고 찍은 이 사진. 긴 말 필요 없고 이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둘이 연인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나 모르게 뒤에서 연애한 기분이 어땠어?
거기다 둘이 내 회사 뺏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었겠다. 그렇지, 한서준? 제가 미리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건 전에 남자 직원이 회의를 마치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해준 얘기 덕분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뭔데? 그동안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요. 실은 요 며칠 제가 일찍 출근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사장실에서 박 대리님이 나오는 걸 여러 번 봤었어요. 그래? 네. 제가 일찍 출근해서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걸 모르셨는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때 대표 명의를 변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 서류는 대리님이 그래도 손댈 수 있으니까 서류 준비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대표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야. 제가 얘기를 잘한 건지. 잘했어. 고마워.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 말한 거 박 대리는 모르게 해줄래? 물론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난 저는 그 당시 정신이 멍했는데요. 믿고 있었던 직원이라 사실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백화점에 가서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고 통화 내용까지 들었던 날 그 상대가 박대리라는 거였습니다. 둘은 이미 연인 사이였고 심지어 제 회사를 뺏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는 백화점을 나와 집이 아닌 회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박대리 컴퓨터를 열어 비밀 문서를 확인하고 사무실 책상에 잠겨있는 서랍을 열어서 관련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그땐 서류에 법인 도장이 이미 찍혀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챙겨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쭉 도움을 받고 있던 변호사라 평일이든 주말이든 언제나 제가 용건이 있으면 전화를 했고 이번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직접 만나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그날 늦게까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회사 인감도장 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회사 인감은 등록된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있던 인감도장으로 위조한 서류에 찍은 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였죠. 박 대리는 회사 내부 문서를 몰래 복사해서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증을 받은 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도장까지 찍어놓고 기회를 보다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도장을 변경했다고 하니 다시 서류를 뽑아서 새로 바뀐 도장으로 찍어야 했던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도장 얘기를 했으니 박 대리가 이 말을 전해 들었을 거고 제 금고에 손댈 거라는 걸 대충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박 대리는 남자친구도 공범이라며 같이 잡아야 한다고 했고 저 역시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기에 다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는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박 대리가 쓰던 컴퓨터 안에 있던 서류 조작 내역, 사무실 전화로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이를 꾸미고 있었던 통화 내역, 거기다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두 사람이 나눈 톡에서도 회사 얘기부터 둘이 연인 사이라는 걸 알만한 대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는 이번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이었는데 박 대리 혼자 착각한 거라는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러니 박 대리는 가만히 있나요?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집까지 찾아온 게 너잖아. 사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저 제 사무실에 자주 와서 사이가 가까워진 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에 회식 후 남자친구가 저 데리러 왔다가 같은 방향인 박 대리까지 함께 데려다 준다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내려준 위치를 기억하고는 따로 찾아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은 경찰서 안에서 계속 싸움을 이어갔고 급기야 다른 경찰분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그제야 조용해졌는데요.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남친의 어머니가 잠시 뒤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서준아, 네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 저 정말 억울해요. 주영이가 단단히 오해를 해서. 주영아, 내가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오해일 거다. 너도 알잖아. 우리 주영이가 너만 보고 산 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대화를 좀 더 해보고 나서 대화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모르게 둘이 뒤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도 오해라고요? 이날 남친 어머니는 제가 추가로 더 준비한 사진들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던 분이라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냐면서 오히려 저를 보고 욕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사이였다면 상간녀 소송까지 했겠지만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파혼 소송은 가능했어요. 결혼 준비로 돈도 많이 쓴 상태였고 여기저기 예약도 해둔 곳이 많았는데 그걸 다 취소하려니 위약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낼 이유는 없었죠. 또한 남친이 저 모르게 바람이 난 거라 저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인 박 대리는 서류 조작을 했으니 이건 엄연히 불법 행위였는데요. 문서 위조 자체가 처벌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 했으나 이번 사안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했죠. 이미 저는 변호사를 통해 박 대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알아보니 금고를 열지는 못했지만 열려고 시도했고 목적이 있었기에 절도 미수로 처벌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미 문서 위조를 한 상태였기에 죄질이 심각하다고 했죠. 이날 박 대리는 남자친구를 향해 공범이라 주장했는데 남자친구는 이 말에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제가 그 서류를 손댄 적이 없다니까요. 도장은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 서류가 발견된 곳이 어딥니까? 제 책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문서 위조를 했다고 이럽니까? 저 여자 말만 듣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말을 듣는데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남친 어머니란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람 피운 거야 돈만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문서 위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어떻게든 자기 아들은 죄 없다고 같이 난리였는데요. 이 또한 제가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직접 작성한 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연루가 되었다는 게 입증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네가 시켰잖아. 회사 뺏을 준비 철저히 하라고 네가 시켜놓고. 조용히 좀 하세요.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정황상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서준 씨는 실제로 저 서류 작성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화로 직접 지시한 내용이 확인된 상황이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잖아요. 맞죠? 처음에 이 일을 계획한 사람도 한서준 씨고 중간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일을 모의한 사람이 한서준 씨여서 문서 위조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박 대리는 증거가 명확하니 처벌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아주 용을 쓰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당연히 끝이라고 통보했고 파혼 소송까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 남친 어머니는 정말 끈질기게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주영아, 밥은 먹었어? 요즘 직장인들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몸에 안 좋다는데 너는 집밥 먹어야지. 내가 좀 싸왔다.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넉넉하게 해왔어. 이거 뇌물 같은데요? 뇌물 아니야. 정성이다 생각하고 먹어. 비록 내 아들하고 안 좋게 끝났지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오지 마세요. 도시락도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조사 중인데 이렇게 저 찾아오는 거 그쪽 아들한테 안 좋다는 거 모르세요?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어?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 잘못이라고. 주영아,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정말 전 남친 어머니는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아주 싹싹 빌었지만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경찰서에서 저한테 욕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 이것도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때 아들 여자친구였고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라고만 하니 화가 났겠죠. 결국 본색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이날은 중요한 거래처에서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라 다른 직원들도 바쁘게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자꾸 가라고 해도 안 가길래 무시하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무실 구석에 있던 화분 하나를 들고 바닥으로 던지더라고요. 상당히 큰 화분이었습니다. 그 화분이 깨지면서 파편이 여기저기 날아갔고 심지어 직원 2명은 그 파편에 맞아 피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 네, 좀 스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병원부터 가.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끊어. 전 남친 어머니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파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다 문서 위조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더 안 좋다는 걸 몰랐는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도 다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이깟 회사 내가 잘되게 두고 볼 것 같아? 내 아들 인생 망칠 거면 네 인생도 똑같이 망해야지. 나쁜 년, 이 못된 년. 내가 이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그거 하나 봐주는 게 어려워? 너 그렇게 마음 쓰고 잘 될 것 같아? 이런 일에는 똑같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역시 법으로 해결하는 게 깔끔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바로 전화했고 전 남친 어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나!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해? 왜? 일단 진정하시고 차에 타세요.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라고요. 결국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저희 직원 2명은 진단서를 끊어와서 피해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었고 전 남친과 박 대리는 결국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일단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로 두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큰 욕심 내지 않고 주어진 일 잘하고 살았더라면 지금쯤 과장으로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을 텐데 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저런 일을 저질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 재판이 다 끝나고 난 이후 전 남친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번 결혼 날짜가 미뤄진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했더라면
제가 또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런 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남자라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무슨 짓이든 버리고도 남았겠다 싶더라고요. 현재 저는 지난 일은 다 잊고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 직원 수도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전 남친과 그렇게 끝나고 난 후 거짓말처럼 회사가 더 잘 되었는데 거래처도 늘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대여서 한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곁에 가족이 있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하면서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 싶더라고요.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라지만 아직은 일만 하면 사는 것도 저에게는 행복이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